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갈대와 억새 차이점을 알아가면서 그림을 하나 그려보죠.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안도죠. 그런데 노안도에 이 갈대로자와 기러기 한자에 갈대를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갈대는요 억새와 다릅니다. 억새와 갈대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오늘 갈대를 그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대 잎이 나올 곳을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갈대 잎을 먼저 그리고 있는 거죠. 갈대는 어디에서 자라는 거예요? 물가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물가에서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억새는 당연히 어디에서 자라고요? 그렇죠. 산이나 들에서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억새는 말 그대로 물가에서 자라는 물억새도 있어요. 그런데 갈대는 산에서 자라는 갈대는 추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갈대를 그린다고 해놓고서 억새의 색깔을 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식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보면 알 거예요. 이렇게 놓고 갈대는 이 꽃이 갈대 꽃이 약간 무슨 색이냐면 그렇죠. 갈색이거나 아니면은 약간 회색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갈대 꽃을 그릴 때 이 밑에 부분에 이렇게 처지는 이 부분에 이렇게 색을 검게 하거나 아니면 황토색인 갈색을 좀 해주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흰색으로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억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저처럼 무슨 색을 넣어요? 일단 갈색이나 황토색 계열을 좀 넣어주고 살짝만 흰색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무조건 흰색을 처리하면서 저는 갈대를 그렸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갈대가 아니라 그건 억새입니다. 산에서 나는 억새예요. 억새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노안도에 등장하는 꽃은 이렇게 일단 갈색을 해 놓고 그 안에 흰색을 조금만, 그것도 이렇게 흰색을 해서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조금만, 그것도 완전 흰색이 아니라 저처럼 지금 약간 노란색 계열을 살짝만, 물론 이게 갈색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쪽에 조금만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흰색으로 해요. 흰색으로 하면 그건 갈대가 아니라 억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색을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이 끝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색감을 좀 주셔야 이것이 뭐다? 그렇죠. 갈대다 이거예요. 그런데 갈대와 억새를 구분 못하면서도 무조건 갈대의 노안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뭐를 넣어요? 택점을 좀씩 넣어주고, 이런 그림에는 당연히 기러기나 아니면 곤충이 빠질 수가 없어요. 이 그림을 더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드는 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그냥 조그만한 가을에 어떤 풀벌레 한 마리를 그려놓는다 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너무 거기에 한번 보면 뭐 여기에 매달려도 좋고 여기에 올라가도 좋겠지만 한번 저는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직접 여러분에게 여치가 됐든 배짱이가 됐든 가을 풀벌레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 머리, 가슴, 배가 있어야 되겠죠? 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배는 좀 잘 띄는 색으로 할게요. 왜? 너무 구분이 안 되면 어색하니까 배는 좀 이렇게 좀 띄는 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 이렇게 해놨죠? 자, 여기에 이제 다리를 하면 되는데, 이 다리는 당연히 지금 제가 이렇게 말라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렇게 말라야 다리 그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나온 다리,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풀벌레도 있고 뭣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곳에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을에 풀벌레 소리도 나고 그런단 말이죠. 여기에 뭐 벌레를 조금 더 자세히 그려도 좋고, 야,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자세히 그려도 좋고, 또 무늬를 이렇게 넣어줘도 좋겠죠. 그리고 잘 아는 여기 무늬를 이렇게 해주면 더할 나위 없는 그림이, 가을 그림이 나오죠. 야,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갈대다라고 해야 갈대지, 마치 억새를 그려놓고 갈대다라고 한다면 그 그림은 애초부터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야, 이렇게 해놓고 조금씩 색을 넣어줍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맞아요. 이렇게 그래 놓고,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달을 그리거나 이렇게 해서 이 친구의 모양을 좀 빼내고 싶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것을 어떤 분들은 뭐 동그라미를 어떤 걸 대고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주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무기를 뿌려서 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그냥 바로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붓이라고 하는 붓 있죠? 넓적붓을 사용해서 바로 그냥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주변에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야,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물론 애초에 조금 더 뭐를 하기 위해서, 가을 느낌을 더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이 물이나 어떤 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이렇게 듬직하게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살짝만 해놓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보세요. 그러면 이 갈대의 색감과 달과 또 이 풀벌레가 잘 어울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거를 할 때 중요한 건 갈대인지 억새인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만 그림의 포인트가 더 산다는 거예요. 야,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을의 풀벌레와 무슨 느낌이 더 살았어요? 그렇죠. 갈대의 느낌이 더 살았죠. 여러분, 갈대는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갈색과 검은색을 더 칠해주고 억새는 하얗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대 그려 놓는다고 해놓고 흰색을 너무 강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색감을 조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넣어주었던 거고,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지 말고 실제로 이 친구는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보세요. 이쪽 한쪽을 더 어둡게 해주면 이렇게 조금 더 살아나겠죠. 야, 이것이 갈대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대와 억새 혼동하지 않는 그런 하루 되시고요. 오늘 갈대 그림을 통해서 가을 느낌 여러분에게 늦가을의 정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